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8주차가 됐어요. 이제 일요일 강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요일 강의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올려드리고.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말았던 일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법, 토지거래 허가 제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확인 설명, 다 알곡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알곡들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실거래가를 신고한 이후에 정정을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일단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정이라는 것은 신고 필증에다가 잘못 기재된 걸 정정하는 것이고, 변경은 실제 계약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전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우리가 정정이나 변경은 단순함기로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정은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개돼지, 당면, 종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개돼지, 당면, 종. 그래서 개공, 대지권 비율, 여기는 거래 지분, 지분 비율. 간단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인적사항 등, 그 다음에 면적, 부동산의 종류. 그래서 개돼지, 당면, 종 외우면 끝이고, 변경은 어떻게 오라고 했어요? 하늘천 해서 공중, 그 다음에 땅지 해서 지면, 공중, 지면, 가기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한번 볼까요? 변경 신고를 물었잖아요. 공중, 지면, 가기. 자, 지면, 지가 지분이죠. 우리가 거래 지분 변경, 거래 지분 비율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기한, 가기,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지면, 면적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공중, 지면, 가기가 다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주민등록 이건 안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정정하고 변경해서 자주 시험 답으로 나오는 게 인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재지하고 당사자나 개공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이건 정정, 변경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바뀌어버린다. 또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정, 변경 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지면 볼까요? 여기 대지, 면적, 지면 있네. 공중, 지면 있네. 이건 두 개가 공통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서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 변경, 공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미음번이 빠진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중에, 자, 신고서 작성 제출 이게 많이 나오죠. 작성 제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자, 1번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렇죠. 신고서에다 국적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매수 용도도 써야 되죠. 공장이냐, 상가냐, 주택이냐, 내재로 개발할 거냐. 매수 용도, 국적, 외국인 꼭 기억합니다. 자, 2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제출은 1인이 한다니까요. 신고서 작성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은 1인이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자 공급계약 분양받았네. 이 분양권을 전매했네요. 또는 입주권 같은 거 이거 다 실거래 신고해야 되죠. 또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 이걸 쓸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물건별 거래가격은 분양권 같은 거 쓸 때 분양가 쓰고 선택 품목이 옵션이에요. 옵션. 그 다음에 추가 비용 이걸 각각 쓰라는 거예요. 이 비용을 합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체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라. 그래서 3번 잘 정리해 주시고. 자, 4번.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 작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신고서 하나 또 내야 되죠. 그리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된단 말이죠. 이 세 개의 서류예요. 법인은. 그러면 개인들은 신고서는 필요 없죠. 그러면 어느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냐가 시험에서 자주 나와.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개인이 사는 경우, 주택을 법인이 사는 경우 이거 정리하면 돼요. 개인들이 주택을 사면은 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이 다 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법인은 어떠죠? 이게 투기의 주범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지역을 불문한다. 전국 어디서 사든 금액을 불문해요. 얼마짜리 사든 법인이 사면 항상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금액 증명 자료 이거 하나 추가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을 쓸 때는 어떻게 되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쓰는 거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씁니다. 여러분 연면적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있다면 이 바닥 면적과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면적을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부를 했어요. 이 3번은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 여러분 내년에 당장 오픈하면 현장에 가면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들 실무와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차는 예외예요. 예외. 그것도 주택 임대차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토지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 신고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에요. 일단은 모든 주택이. 그래서 기숙사 여러분들 고시원도 이 요건에 맞으면 여러분들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그러면 금액을 정해놨어요. 우리 법이. 이걸 물었어요.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딱 6천만 원이다. 보증금이. 그러면 신고 안 해요. 또 하나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어야 되고 보증금 6천만 원이 넘어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넘어도 여러분 신고 대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약일로부터지 잔금일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든 임대차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든 기간은 다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해제가 됐어. 깨져버렸네. 해제 신고도 확정된 데로부터 30일이에요. 그 날짜도 잘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6천, 30, 30 이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외국인 등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는 사후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외국인들은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관념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란 뭐냐? 등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자연인 개인도 포함되고 외국인 단체, 외국인 법인 이 세 개를 포함한다. 등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에 대한 묻는 거예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틀린 거. 자, 1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특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주의할 것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 이게 키워드예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 이게 준거법, 기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얘기. 2번.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허가. 이게 그 15일이에요. 허가 또는 불허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등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버렸어. 자, 우리는 외국인 등이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후 신고하는 경우와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사후 신고는 외국인들이 계약, 그러니까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말해요.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 외가 있죠. 상속, 경매, 판결, 합병, 환매 이런 거 여기는 6개월이죠. 계속 보유, 국적 변경 일로부터 6개월 신고를 해야 돼요. 사전 허가는 군 문자야 이렇게 외워보라고 하고 그랬죠. 이 4개의 법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야생생물관리법 이렇게. 여기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다. 그 허가를 안 받으면 2-2로 외우라겠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허가이고, 여러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로 처분해요. 그래서 이 계약은 300이고 나머지 2개는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면 바로 틀렸지. 허가였으면 맞았죠.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외국인 등이 문화재보호법상 여기 지역 나왔네. 군, 문, 자야. 민족의 혼을 파괴해요. 문화재 파괴 우려가 있다니까. 이런 지역은 우리가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사항은 군, 문, 자야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군대 문자는 암호를 쓰잖아요, 우리가. 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 자, 신고를 했어, 이제 외국인이. 자, 외국인도 여러분들 실제 거래가에 다 신고해야 돼. 30일 내에. 근데 외국인은 한국말 잘 못한다 했잖아. 그러면 실거래 신고도 시군구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외국인 특례법상의 지금 신고도 시군구에 해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너 이거 했지만 또 해라. 이건 지나친 규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외국인이 매매를 통해서 실거래 신고를 해버렸다면
외국인 특례법상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다른 법조문으로 또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외국인 특례법상 또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요. 여기 정리하세요. 외국인이 실거래 신고했으면 특례법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이 다른 조문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같이 정리를 하세요. 예? 답만 외워서는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건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걸 우리가 예상했었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 면적이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하로 취득하면은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소규모 토지는 초과했을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공법 시간에 도시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라고 하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면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은 60이죠, 60. 이게. 그 다음에 상업지 152, 공업지 150. 이게 줄었죠, 재작년보다.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으로 늡니다. 이게야 뭐 여러분들 다 외웠겠죠. 이제 올해, 작년에 나왔으니 올해는 안 나오겠죠, 또. 지문 하나 정도는 몰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는 도시 외지역 500제곱미터죠. 여러분 농지. 여러분 임야가 크잖아, 면적이 보통. 임야는 막 몇천 평, 몇만 평이 한 필지예요. 그러니까 농지보다 2배인 1000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임야가 농지보다 크니까. 이런 걸 뭐 앞잡다서 외우지 마시고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2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되네요. 이게 60, 150, 150, 200. 여러분 답을 중시하지 마라. 저번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고 답을 하나 이렇게 잘못 찍었더니 헷갈린다는데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우리가 긴장하니까 답을 잘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실력자들은 딱 알죠. 저 선생님이 긴장해서 엉뚱한 다 찍었고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그런 것은 넓게 이해하고 가시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옵니다. 자, 요즘 이제 허가구역이 인기 품종이에요. 여기서 막 서너 문제씩 나와버리죠. 최근에. 왜냐하면 계속 낸 거 또 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법령은요. 여러분 기출문제 너무 선호하면 안 돼. 기출문제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꼭 예상문제. 그래서 안 낸 데를 요즘에 자꾸 돼. 왜? 너무 점수가 잘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 4월 달에 자세히 합니다. 저는 실무 쪽을 더 자세히 하니까 강의를 쭉 따라 보세요. 자, 옳은 거 찾으라겠네. 기억법. 허가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오죠. 지정은 공고한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맞네? 자, 여러분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그 주민들은 매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각기간 5일을 줍니다. 5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이 해제되네? 축소되네? 그럼 주민들이 좋잖아. 그래서 이건 공고한 날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좋은 건 즉시 효력을 주고 안 좋은 건 이렇게 냉각기간을 두는 거예요, 항상. 이게 법의 마인드입니다. 맞는 얘기.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네. 자, 여러분 허가구역의 지정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상급 관청인 장관이 하고 하나의 동일 시도는 그 해당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하더라도 장관하고 시군구청장에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디귿밥.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네요. 그러면 주택을 지어야지. 이용해야죠. 그 이용기간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맞네요. 자, 대통령이 5년 범위 내에서 여러분 용도별로 다 이용기간을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토지, 대체 토지, 수용되고 대체 토지 취득했어. 또 농업이나 임업 목적으로 내가 허가구역에 땅을 샀어. 그다음에 복지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 그걸 지려고. 그다음에 주택용지 지금 나온 거. 이건 여러분들 2년이에요. 이런 건 대농복주 이렇게 개업을 하겠네.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땅을 샀어. 그럼 4년이요.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임대. 이건 기간이 길수록 좋잖아. 그래서 5년 범위 내니까 만땅 5년이 현상 보존 임대. 이런 걸 뭐 한 번 보면 다 알게 돼요. 에? 맞는 얘기. 자, 니을번.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자, 여러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잖아. 이용을 안 하고 놀려. 땅을 투기꾼이 땅값 오르게.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도 길게 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아뜨거하고 이행을 했네. 이거 주의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이행관계금을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라 그랬거든. 주택용지. 이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 중지해라. 그러나 작년에 이미 이자가 이행을 안 했어. 이용을 안 했다고. 그래서 한번 부과했어. 부과된 것은 철회, 취소 안 해줘요. 부과된 건 반드시 징수를 하게 돼 있지 안 된다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니을번 하나 틀렸네. 그럼 옳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티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분묘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장사대행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임야를 좀 팔아달래요. 임야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야를 중개할 때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임야지상의 나무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명인 방법을 사용해간 수목이 있었죠? 이게 중개 대상물이에요. 철조망 치고 새끼줄 친 거. 이거 현장 답사해야 돼. 나무가 등기된 걸 인목이라고 그러죠? 인목 조사해야 돼. 이것만 조사하면 되나요? 임야지상의 묘도 조사해야지. 그래서 매수자에게 설명해야 돼. 분묘.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맞죠? 시신 없이 봉분만 있는 가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 봉분 등 외부에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신 없는 가묘 안 되고, 봉분 없는 평장, 암장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맞는 얘기.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자, 멸실, 유골, 존재. 자, 이런 봉분이라는 건 뭐예요? 홍수가 나면 이게 쓸려갈 수도 있잖아. 산사태로. 근데 시신은 몇 미터 밑에다 물어주니까 유골은 남아 있었지. 그래서 한식날 조상들이 또 선조들이 모여서 또는 그 문중에서 모여서 묘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죠. 그 일시적인 멸실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뭐 봉분 쓸려갔다고 그래서 그 일시적 멸실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자, 3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됐네요.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만 하고 2차 과목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안 해버리면 이런 사태가 나요. 자, 여러분들, 분묘기지권은 이건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즉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고. 우리나라 산 좋고 물 좋은 배산 임수 뭐 그러죠? 뭐 자촉용 우백호 그런 데는 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기간 제한도 없어. 온통 산이 묘지강산이네.
그래서 이 묘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건 2001년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3일 날 시행돼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묘들은 이 법이 적용돼요. 근데 그 전에 설치된 묘들은 이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1995년에 설치됐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효 취득하려면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점유 환자는 취득시효 하잖아요. 취득시효.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들은 그 이후에 20년이 되면 분묘기지권에는 강력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니까 일단 틀렸고, 또 하나는 2001년도 1월 13일 시행된 이후에 이 묘가 설치됐죠? 이 사람은, 이 묘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묘는 이제 시효 취득이 안 돼. 근데 이전에 설치된 묘는 기간을 따져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의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의 공지, 이게 키워드예요. 공지까지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봉제사를 지내려면 이 봉분만 가지고 후손들이 어떻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상석을 놓죠. 제사상 차리잖아. 여기에 성물, 비석이 있잖아. 최소한 이 정도의 주위의 공지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맞는 얘기. 5번. 장사에 관한 법률상 가족 묘지 안에 분묘 일기. 자, 여기서 주의하여. 분묘와 묘지를 구별 못하면 이런 사태가 나요. 여러분들이 법은 그래서 용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득점 하려면. 그냥 술렁술렁 해갖고 이런 문제 다 틀리고 옵니다. 자, 우리가 가족묘지라고 하지.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지, 개인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묘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100제곱미터까지 인정해 주잖아. 그러면 30평이에요. 평으로 환산하면 0.302호를 곱하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개개의 묘를 우리가 분묘라고 한다니까. 이 전체 구역을 묘지라 하고 하나의 묘를 분묘라고 그래요. 그러면 묘지를 물었으면 100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거고, 여기처럼 분묘를 물었으면 여러분들 10제곱미터가 답이 돼야 돼. 그리고 합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15까지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묘지와 분묘를 잘 구별하세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8번 문제. 여기는 확인 설명서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서도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일이에요. 아까 매매계약 하면 실거래 신고가 일이고, 그거 잘해야 중개업 잘하는 거예요. 사고 없이. 그러면 우리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용이 있고 임목, 공장, 강업재단용에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 공통점, 특징 이런 걸 꼭 한 문제를 물어. 그래서 우리가 비주거용을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 뭐라 했어? 제가 호프집을 또는 식당을 중개하고 내가 작성한다 생각이에요. 비주거잖아. 호프집, 식당. 또 주거야 뭐 아파트, 빌라. 토지는 여러분들 공장, 부지, 나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겠다고 나대지 땅을 사러 왔다니까. 이 건물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비주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호프집에 대해서 물었어. 확인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자, 소방시설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화재 경보기예요. 이것은 호프집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건 주거용에만 체크하는 거예요. 주거용. 호프집의 소방은 뭐예요? 소화전.
여러분들 건물 안쪽에 소화전 있잖아. 비상벨 다 설치되어 있잖아. 이걸 조사하는 것이 비주거용이고, 예? 이건 주거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파트는 또 제외하죠. 아파트는 요즘에 여러분 보안시설, 화재시설 잘 돼 있어. 아파트 뺀 여러분들 단독이나 빌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주거용에 관한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렇죠. 여러분 호프집 상가든 주택이든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 여부는 체크해야 되죠. 주거 비주거 다. 그 다음에 디귿밥 실제 권리 관계. 자, 이게 뭐예요?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여러분들 등급이 안 나오는 권리들. 정원석, 비싼 정원석, 조형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주거, 비주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자, 이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호프집에 일조 소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낮술 먹나요? 일조권 좋은 호프집? 조용한 호프집? 호프집은 와글와글 해야 해요. 그래서 오로지 주거만이요. 따라서 비주거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 티귿이고 기역, 니을은 주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 티귿을 찾아야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 중 확인 설명서. 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임목용, 서식에 모두 다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을 찾아보세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권리관계라는 것은 등기부, 갑구, 을구를 말하겠죠. 권리는. 그러면 토지도, 여러분 토지도 갑구, 을구 있잖아. 임목, 공장, 강업재단, 갑구, 을구 있잖아. 당연히 다 체크해야 돼요. 공통으로. 또 비선호, 이 쓰레기 매립장 여러분들 장례식장이요. 이것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은 비선호한 것은 주거죠, 주거. 근데 호프집은 오히려 장례식장이 밤늦게까지 장사 잘 돼. 그래서 비주거는 필요 없죠. 자, 토지. 아까 공장 부지. 야간 작업하는데 장례식장에 귀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또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은 필요 없고, 그래서 모두 공통을 찾으라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이건 주거와 토지용에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가격은 다 체크해야 되죠. 임목도 가격이 있고 토지도 가격, 주거, 비주거 다 가격이 있지. 공통. 아까 얘기했네요. 앞에 문제. 환경조건 일조소음은 오로지 주거에만 체크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 나왔네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실제 권리, 정원소. 이것도 모두 공통이에요. 여러분 주거에도 비주거에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목에도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임목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공통사항. 따라서 이 두 개는 공통이 아니죠. 니은, 니을은. 그럼 답은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미음. 그러면 답이 3번이 되네. 자, 여러분 이거 이외에도 더 있죠. 여러분 중개 보수도 임목까지 다 체크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 설명 자료 추가로 하면 여러분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개공은 매수자에게 등기부,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다 제시해야 돼요. 이건 임목까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통사항은 2개 더 추가로 알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월 달 8주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3, 4월 달에는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 특강 이런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더 깊이 전범위를 합니다. 이제는 제가 경매, 주택 상가, 명의신탁, 그 다음에 경매 대리까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 우리 과목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